저는 처음에 여배우 특집을 하자고 하자마자 바로 떠올랐던 배우가 있었어요. 샤를리즈 테론이었습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밖에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작품들을 살펴보는데 안 본 작품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안 본 작품들을 여전히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면 정말 최애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무조건 믿고 보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딱 떠오르는 배우가 키르스틴 던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르스틴 던스트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양치님은 약간 헝거게임과 엑스맨을 딱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녀의 작품들을 좀 연대 순으로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신상을 말씀드리자면 1982년 4월 30일생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독일인이고 어머니는 독일과 스웨덴 혈통의 미국인입니다. 독일 쪽 피가 많이 흐르고 있다고. 좀 독일스럽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름이 약간 발음이 그렇게 쉬운 이름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냥 커스틴 던스트라고 부르기도 했고 지금은 키르스틴 던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키르스틴 던스트도 어렸을 때 자기 이름을 자기도 조금 어려워해서 그냥 키키라고 이렇게 애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3살부터 어머니가 오디션 등에 좀 데려가서 약간 극성엄마가 아니었나 싶은데 3살이면 아주 애긴데. 네. 아기 때부터 광고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2살이 될 때까지 거의 100여 개 이상의 광고에 이미 출연을 한 경력이 있었고요. 영화배우 데뷔는 1989년 우디 앨런의 뉴욕 스토리에 등장하면서입니다. 커스틴 던스트의 영화 작품들은 3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역 배우 시절, 그리고 청춘 배우 시절, 그리고 현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역 배우로 활동했던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네. 알 수밖에 없는 작품이 하나 있죠.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그렇습니다. 1994년 작품이고요. 아마 누구나 보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들어보기라도 했을 법한 유명한 작품이에요. 커스틴 던스트는 어린 나이에 뱀파이어가 돼서 결코 성인이 될 수 없는 좀 불운의 어린이 역을 했죠. 되게 화가 나서 머리카락을 마구 잘라냈는데 그 머리카락이 자르자마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서양화 같은 고불고불한 곱슬머리가 이렇게 자라나죠. 네. 저희가 만화에서나 보던 그런 곱슬머리가 결국 뱀파이어 사회에서 좀 처형당하다시피 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캐릭터고 이 영화로 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이런 데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아역 배우로서의 키르스틴 던스트는 딱 이 작품 하나만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다른 작품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브링인 옷. 브링인 온은 이제 청춘 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 아역 배우는 아니고 주만지 1에 나왔었어요. 그 배우. 그렇죠. 전혀 몰랐네요. 네. 저희가 4화에서 게임 판타지 편으로 이야기하면서 주만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거든요. 누나였어요? 네. 제가 제일 최근에 봤으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키르스틴 던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저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약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소녀 역할. 남매 중에서 누나 역으로 나오죠. 거기서도 뭐 당연히 연기도 잘하고 그렇게 막 비중이 엄청나게 크진 않았지만 영화 자체가 재미있기도 하고 또 출연하는 배우들이 다 연기를 잘해서 지금 봐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94년도에 나온 영화판 작은 아씨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양치님은 혹시 그 영화를 보셨나요? 아니요, 전 영화화가 됐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에이미 역이었나요? 네. 에이미도 어린 에이미 역을 맡았어요. 사실 좀 작은 아씨들이 서사가 길게 이어지는 건데 그거를 2시간짜리 영화로 압축하느라 에이미가 어린 시절도 있고 이렇게 좀 성인이 된 에이미도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언니들은 이미 약간 성인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에이미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배우가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서 키르스틴 던스트는 어린 에이미 역을 했고요.
근데 영화상에서 이게 성인이 된 에이미랑 좀 매칭이 잘 안 돼요. 좀 너무 갭이 크죠. 네. 키어스틴 던스트가 연기했던 에이미는 굉장히 막내스럽고 좀 장난꾸러기 같은 면도 있고 철없는 면도 있고 한데 갑자기 숙녀가 된 에이미가 등장을 해가지고 진짜 저 뭐지? 약간 싶은. 동일 인물이 맞긴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이 영화판 작은 아씨들은 캐스팅이 진짜 화려합니다. 어머니 역으로는 수잔 세런튼이 나오고요. 말괄량이 조 역의 위노나 라이더,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베스 역에는 클레어 데인즈, 그리고 조와 우정을 나누는 남자 사람 친구 로리 크리스천 베일입니다. 진짜? 우와. 되게 화려한 캐스팅이죠. 둘 다 넷플릭스에 있어요. 주만지랑 이 작은 아씨들 다 넷플릭스에 있어서 되게 쉽게 볼 수 있었고요. 두 영화 다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족 영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외에도 90년대에는 애니메이션 더빙을 몇 번 했더라고요. 아나스타샤의 어린 시절 역을 하기도 하고 지브리의 마녀배달 푸키키 영어판에서 아, 맞아. 네, 키키 역으로 더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칭이랑 그게 똑같아서. 맞아요. 아까 그 어렸을 때 애칭이 키키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더빙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톰 소여의 모험 등에서도 더빙으로 참여했더라고요. 이렇게 좀 어린 시절을 보낸 다음에 본격적인 청춘 영화 시기가 시작됩니다. 1999년에 처녀 자살 소동이라는 영화를 찍습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제목이 참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게 원제가 그냥 걸 스위사이드예요. 아, 그래요? 원작 책이 있거든요. 책은 처녀들 자살하다. 소동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굉장히 가볍고 왜 처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냥 소녀여도 됐을 맞아요. 텐데. 소녀라고 해도 됐을 텐데 소녀 자살하다. 소녀들 자살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정말 망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B급 스릴러 무비 같은 느낌이 나요. 제목만 들었을 때는. 있고요. 그냥 그 유쾌한 청춘 영화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렇게 가벼운 영화가 아니에요. 소피아 코폴라의 감독 데뷔작입니다. 소피아 코폴라는 저희가 전에 팟캐스트 할 때 그 오빠인 로만 코폴라 이야기를 아마 잠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데부를 감독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딸이라서 날 때부터 영화 명문가 자녀로 태어난 소피아 코폴라의 감독 데뷔작이고요. 1998년도에도 뭐 작품이 있긴 한데 그게 단편이어서 공식적인 데뷔작은 이 처녀 자살 소동으로 봐야 합니다. 소피아 코폴라는 이때 맺은 인연으로 이후에도 크리스틴 더스트와 좀 작품을 하고요. 그 작품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따가 언급을 할 겁니다. 크리스틴 더스트가 약간 백치미가 느껴질 정도로 천진난만하면서도 어쩐지 좀 우울하고 쓸쓸해 보이는 정서 이런 게 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캐릭터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5 자매가 있는 집안의 이야기인데 이 5 자매가 다 자살합니다. 그런데 이 5 자매 중에 양치님이 좀 반가워할 만한 얼굴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크리미널 마인드에서 JJ로 나오는 AJ 쿡이 이 5 자매 중에 한 명으로 나오거든요. 크리미널 마인드에서 미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어린 시절로 등장을 하고요. 저희가 1화 생존물에서 영화 패컬티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할리우드 대표 훈남 배우 중 한 명인 조시 하트넷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된 영화기도 하고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아니어서 볼 수 있는 루트가 많지가 않아요. 플레이 구글이라던가 뭐 넷플릭스, 왓챠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 올라와 있지가 않아서 구해서 보기가 좀 힘들고요. 워낙 소피아 코폴라의 작품 자체가 좀 특이하기도 하고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또 데뷔작이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편한 작품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소재 자체도 그렇고 1999년에 이 영화를 찍고 그 바로 다음해인 2000년에 아까 선인장님이 말씀하셨던 브링 잇 온이 개봉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크리스틴 던스트가 가장 처음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영화가 아닐까. 뱀파이어 인터뷰를 빼고 브링 잇 온 다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선인장님은 보셨고요. 네네. 저는 정말 좋아했던 영화예요. 상큼발랄하죠. 맞아요. 정말 유쾌하고 상큼발랄한 치어리딩을 소재로 한 영화여서 저는 처음으로 미국의 어떤 치어리딩 문화에 대해 좀 알게 된 영화거든요. 치어리딩 가지고 전국의 그 고등학교 치어리더들이 지역 예선을 치룬 다음에 거기 지역 예선을 통과한 또 팀들이 모여가지고 전국 대회를 치르고 1위를 선별해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퀘어스틴 더스트는 전국대회 5연패에 빛나는 고등학교의 치어리더부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치어리더부를 이끌었던 선배가 대학에 가게 되면서 캡틴 자리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대회를 준비하는데 선배가 짜주고 간 안무가 사실은 다른 학교 것을 베낀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까지 그 안무를 빼앗긴 걸 알고 있던 그 학교가, 왜냐면 전국대회가 ESPN에서 방송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보고 저거 우리 안무인데 훔쳐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학교가 지금까지는 대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올해는 출전할 거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캡틴으로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원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도 같은 치어리더부에 있다가 대학을 갔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도움을 청했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한번 연락해봐. 도움을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연락을 하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되게 요상한 안무를 가르쳐주고 가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그 안무대로 출전을 하는데 얘네들 차례가 되기 전에 다른 학교가 똑같은 음악에 똑같은 안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똑같은 걸 하고 정말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6개 학교에 똑같은 안무를 팔았다고 지금 사기꾼으로 이제 신고당한 상태예요. 이 주최 측에서 너네들 사실 실격해야 되는데 예전 챔피언이니까 일단 전국대회에 출전은 시켜주겠다. 근데 본인들만 짜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나요? 그 안무를 사오면 안 되나? 일단 그쪽에서 말하기로는 다른 곳과 안무가 겹치면 안 된다는 규칙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일단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전국대회에 출전은 시켜주겠다. 대신 전국대회에서 비웃음 당하지 않게 잘 해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퀘어스틴 더스트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이제 영화의 포인트고요. 정말 유쾌한 전형적인 티네이저 무비예요.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워낙 흥행해서 브링이돈 2편, 3편도 나왔지만 뭐 당연히 출연진은 다 바뀌었고 이후에 나온 애들은 다 폭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B급 영화로 나왔던 것 같아요. 2편, 3편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네, 소리 소문 없이 나왔더라고요. 가끔 OCN 같은 데서 해줘요. 해주는 것도 전혀 안 보셨나요? 네.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처녀자살소동에서는 되게 섬세하고 좀 마음을 알 수 없는 10대를 연기했지만 여기서는 정말 유쾌발랄 단순한 10대 연기여서 보는 사람도 같이 유쾌해지는 기분 좋은 영화입니다. 이제 브링이돈으로 좀 대중적인 인기를 쌓은 이후에 퀘어스틴 더스트의 유일한 블록버스터 무비가 나옵니다. 스파이더맨. 그렇죠. 스파이더맨의 메리 제인. 주인공이었나요? 1대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불러야 되죠? 1대라고 될 것 같아요.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에 네, 거기서 여자 주인공 메리 제인을 연기했죠.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키스씬 같은 게 정말 유명했잖아요. 이 영화는 정말 크게 성공했고 저는 근데 사실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좀 그 토비 맥과이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그 영화가 그렇게 재미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마 엄청나게 흥행했을 거예요. 토크쇼에서 나중에 한 이야기인데 어디 가서 쇼핑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다가와서는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배우 맞죠? 그 영화 정말 좋았는데 왜 이후로 영화 활동 안 하세요?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한 번도 활동을 쉰 적이 없는데 어. 이제 그런 블록버스터 무비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 그렇구나. 이후로 출연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메리 제인이 그 뮤지컬 배우 같은 걸 꿈꾸는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스파이더맨 3에서 노래하는 씬이 좀 있는데 거기서 직접 노래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워낙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그 메리 제인 역을 할 때 감정이입이 많이 됐다고 해요. 또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 뮤직비디오 같은 데도 많이 출연을 한 편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가장 큰 흥행작이긴 하지만 제가 썩 좋아했던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진짜 인기 있는 영화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터널 선샤인을 양치님은 또 모르고 계시는군요. 안 봤어요. 어떤 영화인지는 아시나요? 일단 들어봅시다. 2004년작인데 너무 매니아가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도 막 재개봉하기도 하고 했어요. 미셸 곰드리라는 원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도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라쿠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지우고 싶은 기억을 지워주는 모르는 영화네요. 영화 워낙 TV에서 많이 해줘서 부분 봤을 법한데. TV에서도 많이 해주고 여기저기서 언급도 많이 되는 영화인데 뭐 저희가 팟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참 공통 분모가 없다. 갑자기 상대방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지금 또 그러네요. 네. 기억을 지워주는 라쿠나라는 곳이 있고 주로 이별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아요. 짐 캐리도 이별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여기에 와서 기억을 지우는데 이렇게 기억을 지우고는 결국 똑같은 상대와 다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상대도 이야기예요. 기억을 지운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만나지만 사실은 가슴 아픔인 이별을 했던 관계인 거죠. 여기서 키르스틴 던스트는 라쿠나의 직원인 메리 역을 맡는데 이 메리도 유부남인 그 회사의 박사와 사랑에 빠져요. 하지만 알고 보니 메리도 이미 기억을 지우는 시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거죠.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매니아가 많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영화인데 개인적으로는 또 이 정도로 극찬받을 만한 영화인가 싶은. 저도 하도 사람들이 재밌다 그래서 봤는데 네. 좀 안 좋아해요. 네. 하지만 거기서 짐 캐리가 정말 짐 캐리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인상 깊은 연기를 하기도 잘하죠. 했고, 네. 네. 크리스틴 던스트나 다 정말 연기를 잘했고, 좀 소재가 특이한 영화기도 하니까. 그리고 같은 해에 윈블던이라는 영화를 찍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윈블던은 저희 그 비운의 스포츠편에서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방송되지 않았는데 아마 근데 윈블던 이야기할 때 선인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먼저 퇴근. 네, 그때 그 이야기를 안 하고 퇴근했었나요? 네, 그래서 윈블던 이야기를 못 들으셨고 네. 이게 네. 선인장님이 없으니까 이야기하는데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없게 이야기했었던 영화인데 마침 이번에 키르스틴 던스트 특집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자, 빨리 흥을 돋굴 테니 이야기하시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리 주제 할 때 사랑의 레시피 이야기 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선상에서 제가 로맨스 영화 보고 싶다 막 이럴 때 찾아서 보는 영화예요. 윈블던의 뭔지는 다 아시죠? 네. 영국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서 열리는 유서 깊은 테니스 대회죠. 네. 거기서 키르스틴 던스트는 떠오르는 샛별인 테니스 선수 리치 브래드버리 역을 맡아요. 정말 상큼하고 발랄한데 한편으로 좀 성깔이 있는 역이고요. 그렇죠. 네. 남자 주인공으로 피터 콜트라는 역을 누가 연기했냐면 폴 베터니가 연기를 했는데 그 비전인가요? 맞아요. 어벤져스에서 비전으로 나오는 제가 그때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 폴 베터니라는 배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영화 말고 다른 영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나 하고 이렇게 필모를 찾아봤는데 아이언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맨에 목소리 연기를. 네, 자비스 역이에요. 목소리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배우를 목소리만 가져다 쓰나 하고 되게 불만이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벤져스에서 비전으로 출연하기 위한 포석이었더라고요. 밑밥을 깔아둔 거였군요. 네, 미리 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비전은 점점점. 네, 점점점. 네. 그리고 니콜라이 코스테르발다우라는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 왕좌의 게임의 제이미입니다. 이곳저곳에 그분 많이 나오네요. 그래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 네. 아 그리고 제임스 맥어보이도 나와요. 아 맞아요. 네, 이 남자 주인공의 철없는 남동생으로 나와서 네네네. 굉장히 코믹한 연기를 선보이고요. 이 영화도 좀 기분 좋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체로 이제 20대 초반에 키르스틴 dunst는 상큼발랄한 역 그리고 유쾌한 영화를 좀 많이 찍는 편입니다. 콩님은 이게 약간 가볍고 좋은 이렇게 로맨스 영화 보고 싶을 때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여기 영화의 음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테니스 공 탁탁 치는 그 소리도 그렇고. 그게 인트로에서도 엄청 인상적으로 쓰이잖아요. 그쵸. 예. 그거 말고도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음향들 자체가 되게 조화롭게 잘 나와 있어서 네. 소리만 되게 자주 좀 듣는. 아, 그냥 틀어놓고. 예. 네. 신기. 근데 이 영화 정말 괜찮은 영화예요. 네. 그 테니스라는 거를 너무 가볍게 다루지도 않았고, 네, 그렇죠. 네, 좋은 영화라서 안 보셨다면 되게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마리 앙투아네트를 찍습니다. 네. 이게 그 처녀자살소동을 찍었던 소피아 코폴라와의 두 번째 작업이에요. 혹시 영화를 보셨나요? 정말 키르스틴 dunst 나오는 영화 다 안 보셨네요, 양치님. 뱀파이어 인터뷰 하나 본 것 같아요. 선인장님 보셨죠? 마리 네, 앙투아네트. 봤습니다. 믿고 갈 건 선인장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되게 혹평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영화 자체에. 네. 근데 저는 영화 자체도 괜찮았던 것 같고, 네. 네, 연기도 되게 뭐라고 하지? 내면 연기? 이런 거 되게 잘했던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그 악평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오.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칸 영화제에서 영화 상영 이후에 기자들이 야유를 보냈다. 굉장히 혹평받았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은 그런 칸 영화제 이런 데서 특히 유럽 출신 기자들이 영화가 끝난 직후에 마음에 안 들면 야유를 보내는 게 되게 흔한 일이래요. 그 일부 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가 프랑스에서 나름 호평받았어요. 그래요? 네.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꾸준히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 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었던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사실은 잘못 전해진 것들이라는 것도 많이 밝혀지고 있고, 특히 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런 말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적이 없죠. 저는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 정말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고 좀 관심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외모도 되게 근데 싱크로율 높지 않았나요? 되게 이렇게 창백한 피부랑 그런 네. 엄청난 드레스랑 이런 게 엄청 매치가 잘 되는. 소피아 코폴라가 이 마리 앙투아네트 영화를 쓰기 위해 참고로 삼았던 서적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렸던 배우가 크리스틴 dunst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에서 온 합스부르크 왕가의 네. 딸이었죠. 그래서 그 독일계 혈통이라고 봐도 되는데 키르스틴 dunst가 독일 쪽이니까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외모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면이 있었을 거고요.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보다 사치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빈민구제 등에도 힘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 왕가 중에 유일하게 소장농의 옥수수밭을 마차가 밟고 지나가는 걸 거부했다거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감자를 악마의 음식으로 생각해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감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좀 힘을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네, 감자꽃을 일부러 달고 네. 무도에 참석하고 그랬다는 에피소드도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박을 좋아해서 도박빚을 지고 사치를 부리기도 했지만 당시 프랑스 귀족이 워낙에 사치스러웠기 때문에 평균치보다 훨씬 밑도는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소비 정도도 역대 프랑스 왕비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가 프랑스 재정 상태가 최악이기도 했고 외국인 혐오가 엄청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인들이 정말 갖가지 모욕적인 소문들을 퍼뜨렸는데 그게 외국인 혐오와 여성 혐오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도 궁중의 귀족들이 끊임없이 오스트리아 촌뜨기라는 표현으로 험담을 늘어놓고 또 혁명 세력들은 그녀를 오스트리아 매춘부라고 표현하는 등의 짓도 서슴지 않았죠. 영화는 고증과 영화적인 설정을 좀 적절히 섞어 놓아서 역사물에서는 좀 고증이 좀만 안 돼도 되게 욕먹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프랑스에서 되게 평이 괜찮았다는 걸 보면 좀 의외이기도 하고, 영화 자체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인간적인 면을 그려내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또 다른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이를테면? 너무 시각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한 연출이 있어가지고 그쵸. 네, 맞아요. 특히 색감이 정말 파스텔 톤의 화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트와 핑크색을 정말 많이 썼는데 이 색깔에 대해서도 당시 핑크는 남자들의 색이었기 때문에 핑크색을 저렇게 많이 썼을 리가 없다 라고도 하는데 민트색은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약간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영화 속에서 막 신발들이 얽혀져 있는데 거기 컨버스가 한 켤레 같이 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일부러 왜요?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10대라는 사실을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케이스틴 던스트는 인터뷰에서 소피아 코폴라가 미성숙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아는 단 한 명의 작가이고 여자들의 개인적인 삶을 개인적인 방식으로 통과하는 것을 제대로 그려낸다. 사실 세상과의 관계와 투쟁하는 소녀들을 다루는 영화는 거의 없지 않느냐. 그녀는 내 나이의 여자들에게 진심으로 말을 건넨다 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여전히 평이 좀 안 좋은 걸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편견을 좀 걷어내고 다시 보신다면은 정말 괜찮게 볼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6년도에 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찍고 나서 2008년 정도에 케이스틴 던스트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재활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알코올 중독이다, 약물 중독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나중에 우울증 때문이었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지만 이 영화배우라는 직업도 본인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좀 많이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All Good Things라는, 우리나라 제목은 All Good Everything이라는 영화를 찍어요. 그게 우울증 이후의 복귀작인데 이 영화는 제가 보다가 괴로워서 중간에 끈 영화입니다. 왜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고요. 한 가지 실종과 두 가지 살인죄로 기소된 미국의 부동산 재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부동산 재벌 역을 라이언 고슬링이 맡고 키르스틴 던스트는 실종된 아내 역을 맡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다가 점점 남자가 폭력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제 여성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폭력을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보기가 좀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화고 결국에는 이 여자가 실종된 상태에서 결국 사망한 걸로 처리되거든요.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서 뭐 반전된다거나 그런 권선징악의 결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보기가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에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현실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 아내가 실종된 게 1982년이에요. 꽤 오래됐죠? 그리고 두 가지 살인죄로 기소됐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살인 중에 첫 번째 살인은 2000년도에 이 부동산 재벌의 여자친구였던 수잔 버먼이 머리에 총을 하나 맞은 채로 시체로 발견돼서 나중에 그 살인 혐의를 이 남자가 받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개봉한 게 2010년이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2009년에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되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개봉일이 미뤄지다가 1년이나 지연돼서 개봉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부동산 재벌이 본인 이야기니까 압력을 넣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흥행에는 굉장히 크게 실패했어요. 본전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이후에 감독에게 실제 사건 모델인 로버트 더스트가 연락을 합니다. 그 부동산 재벌이요? 네, 그 부동산 재벌인 무서워. 로버트 더스트가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하겠다. 어. 자기를 가지고 다큐를 만들어 달라. 나는 나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다. 그래서 이 감독과 20시간 이상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HBO에서 2015년에 6부작 다큐로 제작이 됩니다. 헐. 그런데 마지막 편이 방송되기 전날 남자가 1급 살인죄로 기소돼서 잡혀가요. 오. 인- 그 이전에 그 죄로요? 네, 아하. 인터뷰 중에 네. 이 남자가 혼잣말을 했는데 녹음기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혼잣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내가 다 죽여버렸지 라고 말을 한 게 이거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와서 이 실제 음성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에 수잔범원이 살해되고 15년이나 지났는데도 미국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서 잡혀갔고요. 그런데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그래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변호를 하는데 사실 그 음성 이외에도 다른 물적 증거들이 좀 있긴 한데 자꾸 그 증거가 합법적이지 않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자꾸 선고가 미뤄지고요. 최근에 또 미뤄져서 결국에는 2020년 1월 13일에 다시 열리게 돼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과연 이 재벌이 또 빠져나갈지 아니면 정말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될지 좀 미국인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네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현실을 못 따라가. 네. 진짜. 이 영화를 찍었던 당사자들도 굉장히 좀 섬뜩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렇겠다. 자, 이제 2010년 All Good Everything 이후에 2011년에는 멜랑콜리아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작품이죠. 이 영화로 64회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각종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고요. 연기력이 이제 거의 폭발하는 느낌? 정점을 찍은 듯한 맞아요. 이 라스 폰 트리에가 좀 보기 불편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그쵸. 네. 어둠 속의 댄서나 ним포마니아, 그리고 크라임씬에서 말씀하셨던 도그빌 같은 게 이 감독의 작품인데 저는 그나마 그 중에서 멜랑콜리아가 정말 보기 제일 편한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치 않죠. 이 영화에서 키르스틴 더스트는 유능한 광고 카피라이터지만 지속적으로 우울증에 고통받는 저스틴 역을 해요. 너무 무기력하고 막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하는 그 연기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실제로 우울증을 겪어본 전력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라면 그런 네. 역 못할 것 같아요. 다시 오히려 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응.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디고 이제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걸 또 하다가 다시 침전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역할을 하다 보면 그 역에 너무 이입하게 돼서 그쵸.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도 하잖아요. 하지만 키르스틴 더스트는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강하다. 네. 멜랑콜리아라는 이름에 거대한 행성이 지구에 가까워져 있어요.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워지는데 너무 지구와 가까워지니까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비껴 지나간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스틴은 아니다. 충돌하고 결국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그 저스틴의 언니가 엄청 불안해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저스틴이 약간의 예언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결국에는 멜랑콜리아가 다 죽어요? 지구에 옵니다. 아하. 그게 엔딩이에요? 네, 다 죽어요. 이거 이렇게 스포해도 되는 건가? 근데 정말 볼만한 영화기는 해요. 네. 힘들 것 같은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좀 다를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괜찮았고 키르스틴 dunst의 연기도 정말 좋았고
결말도 저는 좀 마음에 들었고요. 이때 아마 그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2016년에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좀 있어요. 감독이 영화제에서 인터뷰하다가 히틀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게 이 영화 홍보하는 자리였고 바로 옆자리에 키르스틴 던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발언을 하는 순간 막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 같은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유튜브 같은 데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이 발언으로 칸에서는 즉시 이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을 약간 비호감 제명? 리스트에 올렸다고 제명은 합니다. 아,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철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무례하기도 하죠. 프랑스는 그때 독일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기도 했는데 네. 우리나라 와서 히로부미도 꽤 매력적인 인물이었죠.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정말 살아 돌아가는 게 신기한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6년 17년 가장 최근작으로 히든 피겨스와 매혹당한 사람들이 개봉합니다. 히든 피겨스에 나왔다고요? 히든 피겨스에서 약간 인종차별주의적인 그 관리팀장, 전혀 몰랐어요. 너무 이미지가 달라서 저도 모르고 봤다가 딱 키르스틴 던스트가 나왔는데 닮은 사람이 아닐까? 라고 의심했을 정도로 좀 완전히 다른 인물처럼 보이죠. 두 개로 늘어났어요. 작품이. 그런데 약간 히든 피겨스에서 맡은 역할이 또 굉장히 작잖아요, 비중이. 그러게요. 그래서 또 키르스틴 던스트급의 배우가 이 정도 비중으로 출연하기는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너무 다른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히든 피겨스에서 되게 정없고 깐깐해 보이고 좀처럼 웃지 않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개봉하는 매혹당한 사람들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매혹당한 사람들에서도 그 여자들만 모여있는 작은 학교의 선생님 역으로 나오는데 정말 곁을 주지 않는 정없어 보이는 철벽치는 그런 역할로 나오거든요. 히든 피겨스 이야기를 조금 더 먼저 하자면 많은 분들이 보셨을 2016년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꼽히는 영화죠. 1960년대에 나사에서 일하면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모두 겪으면서도 능력을 발휘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키르스틴 던스트는 본인이 특별히 차별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인종차별주의 팀장이에요. 네. 이 역할이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키르스틴 던스트가 연기했기 때문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혹당한 사람들, 이것도 소피아 코폴라 감독 영화입니다. 둘의 합작으로는 세 번째 작품이고요. 근데 이 영화도 전에 팟캐에서 잠깐 선인장님이 언급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약간 보고 싶어 했는데 영화가 좀 별로라고 말씀을 하셔서 계속 비추를 막 날리면서 네.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보다가 이번에 그냥 봤는데 제목이나 설정도 흥미롭고 출연한 배우들이 정말 화려하잖아요. 네. 남자는 이제 콜린 퍼렐이 등장을 했고 니콜 키드만, 엘르 페니, 키르스틴 던스트 이런 너무 쟁쟁한 배우들이 등장을 했는데 진짜 재미가 없어요. 답답해요. 너무 지루하고 절정이나 결말에 이르는 부분도 납득하기가 힘들게 전개가 돼요. 근데 이제 마냥 재미없게만 봤다가 칼럼 같은 걸 좀 봤는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1971년도에 나온 그 동명의 영화에 완전 대척되는 지점에 있다는 그런 칼럼이었어요. 감독도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원작 영화가 남성의 시점에서 여성을 되게 공포의 대상으로 그린 영화라면 소피아 코폴라는 이 영화를 여성의 시점으로 여성의 욕망으로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꿈보다 해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의미나 메시지를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영화 자체가 재미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말 그런 어떤 여성의 욕망을 그리고 싶었다면 좀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너무 좋은 배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들의
개성을 전혀 살려내지 못했어요. 정말 캐릭터들이 좀 밋밋합니다. 커스틴 던스트를 캐스팅하면서는 그녀가 그렇게 억압되고 조용한 배역을 한 적이 없어서 그걸 상상만 해도 재미있었다. 그거 하면서 캐스팅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실패한 영화입니다. 그 이후에도 미드나잇 스페셜이나 무드쇼크 등의 영화가 계속 나왔는데 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극장 개봉도 안 했고요. 본 사람도 많지 않고 평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이제 영화 외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2015년에 드라마 파고의 시즌2에 캐스팅이 됐어요. 네. 드라마 파고를 혹시 아시나요? 봤어요. 시즌 다 보셨나요? 아니요. 1 보고 2 조금 보다가 말았어요. 이게 코엔 형제의 원작 영화, 동명의 영화를 드라마화한 거죠. 네. 코엔 형제가 약간 제 스타일이 좀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좋아하시죠? 예, 예. 선인장님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캐스틴 던스트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봤어요. 시즌 2만? 들어보세요. 아, 네. 시즌 1을 다운받아서 봤어요. 네. 보는데 1편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역시 주인공은 2편에서 짠하고 나타나나 보다. 어머 어쩜 좋아. 네.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즌 2에 캐스팅 됐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시즌 1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즌 1을 봐야 시즌 2도 이해가 되고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니 근데 내용이 좀 분리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즌 1이 쭉 재미있었으면은 그냥 시즌 2도 좀 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즌 1이 약간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막 죽어나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제가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좀 보다가 중도 하차하고 시즌 2 그냥 안 봤고요.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영화도 볼 생각이 아, 없는데요. 그래요? 근데 드라마 파고 시즌 1에는 양치님이 알고 있는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그 드라마 셜록 시리즈에서 왓슨을 연기한 마틴 프리먼이 출연하고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처음에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야기가 나와요. 드라마에서도 시작할 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하고 있지만 생존자들의 요청으로 이름을 바꿨고 하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실적인 부분을 많이 살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뻥입니다. 진짜?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고요. 오. 영화 같은 경우에도 영화 끝나고 나서 정말 조그맣게 사실 실화 아니라고 나옵니다. 아니, 이런 그래서 오해하지 사기를 마시고요. 치다니. 네, 사기 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선인장님이 좋아하십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라도 이런 주요 작품들 이외에 단편들도 몇 개 있어요. 빵가게 제습격, 하루키의 단편 소설을 영화한 거에서 주연을 맡기도 했고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코미디 시리즈의 드렁크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 화마다 새로운 술 취한 사람들이 사실에 기반한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계속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대사도 친단 말이에요. 근데 화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사를 계속 그 술 취한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읽는 좀 되게 재밌는 그 시리즈인데 이 드렁크 히스토리에서 아가사 크리스티가 실제로 11일간 실종되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시는 사건이죠. 네. 어느 날 호숫가에서 차가 발견이 돼요. 차 안을 살펴보니까 기한이 만료된 운전면허 등록증이 나오는데 그게 아가사 크리스티의 것이었어요. 아가사 크리스티가 타고 나온 흔적이 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가사 크리스티가 실종됐다. 되게 화제가 되는데 11일 후에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잠깐 기억을 잃었던 것 같다 하고 끝나요. 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죠. 그 당시에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서 약간 복수하려고 한 자작극이다. 이런 게 약간 정설인 것 같은데 근데 아가사 크리스티가 예전부터 동생한테 나는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어.
나는 어떻게 살아져야 하는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여튼 이 이야기를 어떤 여자가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깔깔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가사 크리스티 역으로 키어스틴 더스트가 나옵니다. 술 취해서 말하는 사람이 키어스틴은 아니고 그 네. 재연 장면에 네, 아가사 크리스티로 크리스티를, 나옵니다. 이거는 약간 최근 거라서 되게 화질도 괜찮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네. 자막은 없긴 한데 워낙 내용은 좀 심플한 편이라서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나름 재미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궁금하네요. 네. 참고로 아가사 크리스티의 실종의 진실은 닥터우 시즌4의 한편으로 등장이 나와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실 맞습니까? 그럼요. 외계인의 소동이죠. 진실입니까? 진짜로 그럼요. 진실입니까? 아,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블랙미러 시리즈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네. 넷플릭스의 단편 시리즈인데 여기서도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에 카메오로 등장을 해서 엔딩 크레딧에 이름도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카메오로 등장하는 작품들도 꽤 있습니다. 키어스틴 더스트 알고 보면 K소설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네. 겁나 열심히 너무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소처럼 같습니다. 일한다. 그러네요. 아니, 우울증까지 이렇게 겪고도 이렇게 잘 극복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몰아가는 걸 수도 있고 스스로를. 약간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꽉 차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구성이 좋네요. 양치 10점 드릴게요. 양치님 이제 듣고 뭐 어떤 영화 봐야겠다 땡긴다 하는 거 있으세요? 히든 피겨스는 이미 보셨으니까 괜찮고 멜랑콜리아나 윈블던은 정말 꼭 보셨으면 합니다. 멜랑콜리아가 좀 끌렸어요. 어떤 식으로 종말을 멜랑콜리아를 이야기할지. 먼저 보시고 윈블던을 보세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아, 네. 네, 저희가 각자 가장 좋아하는 최애의 여배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늘 그렇지만 저희 약간 준비해오는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네요. 네. 근데 여배우 특집 한번 했으면 남배우 특집도 할 건가요? 뒤에 언젠간 하겠죠? 연달아 하는 거 아니었어요? 연달아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그래요? 그때 저희 이야기할 때 네. 약간 텀을 두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러고 크크크크 해서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러면은 선인장님은 17화 주제로 이미 남배우 생각하고 계셨군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아이고 저런. 네. 네. 남배우는 조금 있다가 또 지칠 때쯤. 알았습니다. 네, 약간 소재 뭐 할지 모르겠을 때쯤에 딱 쓰는 알겠습니다. 카드로 합시다. 네네.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날씨가 정말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17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